오늘의 가장 빅 뉴스는 아마 특사 이야기가 아닐까 싶어요. 네, 특사를 사실은 많이 기대하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발표가 돼서 빠진 분들이 많이 서운해할 겁니다.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요. 6,444명의 특사와 그리고 165만 명의 특별 감면이요. 이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먼저 뒤에 얘기를 먼저 하자면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 해가지고 차 몰고 업무 봐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일해야 네, 되는 분들. 생계요. 네. 네. 이거는 항상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 같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정치인, 경제인 특별 사면은 없다. 딱 한 명을 제외한 정봉주 의원. 네. 사면에 조건이 있답니다. 이 조건은 뭐냐면은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 사법적 판단이 끝나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라든지 등등의 사건들은 지금 사면 대상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정봉주 의원 같은 경우는 17대 이명박이 뽑히던 당시에 11대 대선 관련해서 전부 다 소취혈한다든지 또는 뭐 사법적 판단을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끝났는데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이명박 재임 기간, 박근혜 재임 기간에 전혀 사면을 해주지 않았죠. 그런 면에서 정봉주 의원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당시 관련자들은 다 사면되거나 법적인 문제가 다 끝났는데 정봉주 의원만 지금 10년 정도를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사면이 안 됐다 이런 거고요. 네. 안철수 씨가 그랬죠. 왜 정봉주만 사면했느냐. 이런 이유를 모르니까 어떤 공감력도 없이 막 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봉주 의원이 얼마 전에 나는 국회의원 출마 안 해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른 방송에 나와서. 네. 나는 이제 그쪽 국회에는 떠났다. 내가 지금 들어가 봐야 그때 당시 초선이었던 뭐 그때 당시 이렇게 어떤 급수라는 게 있어서 안 나간 데서 정치인으로 분류를 안 한 게 아닐까. 정봉주 의원 같은 참 억울하지요. 당시에 저는 그래서 오늘 그런 페이스북을 남겼습니다. 정봉주 특별사면 절반만 박수 보낸다. 축하한다. 나머지 절반은 정봉주 전 의원이 재심을 청구해서 즉 다스가 이명박 거란 거 밝혀지고 그에 따라 재심 증거가 확보되면 재심을 청구해서 정말 그동안의 감옥과 마음과 몸, 정신적 고통받은 것이 위로받을 때 그때 내가 나머지 절반을 축하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2분의 1 축하만 보냈습니다. 그때 옆에서 많이 지켜보셨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맞습니다. MB정부 출범한 2007년, 8년 그때 BBK 특별법 사운이 나고요. 저하고 정봉주 의원 등이 나르는 정봉주, 나르는 강기정 막 날려다녔죠 그때 뭐. 이번 지금 특별사면 관련해가지고 자료화면 내보내는데 역시 현역 같은 전 의원이세요. 정봉주 의원하고 같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 자료화면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때 뭐 당시에 임종석 지금 비서실장이 우리 당의 그러니까 우리 당 당시에 우리 야당의 간사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수석 부대표였는데 당시에 임종석 실장 그다음에 정무수석하고 있는 한병도 정무수석 그리고 정봉주 뭐 당시에 최재성 의원 정말 그때 기라성 같은 대부분 축구 잘하는 선수들이었습니다. 기라성 같은 우리 의원들이 이 BBK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 몸을 던졌죠. 그 당시에. 예. BBK 드림팀. BBK 드림팀. 예. 정봉주 의원을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게 이제 용산 참사 관련한 철거민 분들. 네. 사실은 그거는 진작에 사면이 됐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용산 참사가 2009년에 설 직전에 일어난 일인데 제가 행안위 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야 그때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 한겨울에 그 옥상 막내에 불이 나서 7명이 죽고 이번에 사면된 25명이 결국 재판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감옥도 가고 죽기도 하고 재판도 받고 가족이 죽고 가족이 감옥 가고 아버지가 죽고 자식이 감옥 가는 이런 참담한 현실인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7대 의혹 당시에 너무 정말 과잉 진압이었고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는 진압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싸웠는데 정말 꿈쩍도 안 했죠. 이명박 정부는. 제가 그 용산 참사 현장이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요. 직접 가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건물이 남일당이라고 하는 남일당. 네. 그 건물 2층에 호프집이 하나 있었는데 네. 3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들 첫 동창회를 했던 호프집이 거기 트랩이라고 하는 호프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하고 나서 나중에 그 사건이란 거라서 너무도 잘 기억이 나는 곳이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는 그 공간이 거기에요. 그때 사건이 벌써 언제적이에요. 이제 지금 사면된 거고요. 2009년입니다. 그것이 2009년 1월. 거의 뭐 10년 다 돼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문제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언론의 설레발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정봉주 의원은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농이 아니라 정치인으로 사면해 준 건 아니라고 봐요. 네. 여러 가지 억울한 지점과 또 언론이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지금 다스 문제 같은 게 연결돼서 네. 이 부분은 사실상 정봉주 의원은 억울하다는 측면에서 사면이 된 것 같고 네. 언론의 설레발은 뭐였냐면 사면을 하게 되면 뭐 누구누구가 포함될 거야, 누구누구가 포함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예상됐던 인물들 중에 한상균, 이석기뿐만 아니라 이광재, 한명숙 그리고 강정마을 관련한 분들, 세월호 집회와 관련한 분들도 사면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법무부의 발표를 보니까 어떤 절차나 어떤 과정상에 있어서 다 완결된 분들 위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에 한 광복절 정도의 특사가 한 번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돼야 된다 저 동의했고요. 예. 그다음에 강정마을 같은 경우도 제주 원희룡 지사가 요청한 분들이니까 사면을 해야 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절차나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치인 사면보다도 민생 사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면이 된 것 같고 생계형 민생 사범 중심으로 결국 지금 용산 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통 터진 일이기 때문에 잘한 것 같아요, 사면을. 특히 이제 형도 다 마감됐고 이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이제 2차, 3차 앞으로 사면 기회가 있다면 뭐 강정마을 마을 분들이라든가 사건 관련자들이라든가 또 한상균 위원장 등 사면해야 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컷오프를 사면해주는 뭐 이런 건 없나요? 그것은 타임머신을 타고 역사를 뒤돌려야 되는데 그것은 명예회복은 될 수 있어도 그러니까요.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전에 왜 그 정현주 사장이요, KBS. 네. 배임 이런 걸로 걸었어요, 쫓아내려고. 그래서 쫓아내야 되고, 배임에 대해서 대법원이 결국은 죄 없음 무죄를 내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중에 KBS 사장의 인면에 대해서도 불법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미 사장이 새로운 사장이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어요. 이게 세상에 억울한 일이야 이게. 네. 저도 그런 억울한 경우가 몇 번인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아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서 무죄가 되면 아무 그 형사보상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변호사비도 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기소권 남용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한 가지 일을 했더만요. 1심, 2심에서 무죄일 때는 당연히 3심의 항소를 검찰에서 하거든요. 상고, 즉 항소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항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겠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심, 2심은 무죄가 나면 검찰에서 자중해야 되는데 그걸 끝끝내 그냥 무죄 나왔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끌고 가는 일을 계속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고.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국정원 댓글 네. 사건, 셀프 감금 사건 1심, 2심 무죄인데 3심으로 또 가 있어요. 이거 참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왜 우리 방송에 나오는 김승하 지부장 이야기도 네. KTX 그 부분이요. 네. 1심, 2심이 다 복직을 허락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철도공사도 거기에 대해서 승복하겠다 이랬는데 네. 갑자기 뜬금없이 대법원에 항고를 해요. 근데 대법원에서 뒤집히잖아요.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 정말 말이 안 되는 네. 판결이었대요.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사면 받으신 분 축하드리고요. 사실은 이 사면 말고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 감면 이런 것들 받으신 분들은 악의는 없는데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다 보니 생계가 힘들어진 분들에 대한 이런 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라가 정권이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상징적인 것 같고 아직 사면 못 받으신 분들도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뭘 이렇게 특별히 배제한다 이런 것보다는 정봉주 전 의원은 분명히 정치인으로 사면 아닙니다. 정치 앞으로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반인으로 사면된 게 아닌가 싶어요. 방송인 정봉주. 그렇지. 방송인이기 때문에. 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렇죠. 바바리 코트 딱 입고. 네, 맞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엄기영입니다. 그 흉내를 내면서 맨날 그 방송인을 꿈꾸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광주에서 출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구청장 출마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중년이 돼서 네. 시간이 더 흐르면 또 노년도 되겠지만 그렇지. 그 연말마다 겪는 거 특히 아마 정치인분들은 일정도 바쁘시겠지만 어쩔 때는 보면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1년 남아가네 뭐 2년 남아가네 그런 식으로 연말을 겪는 느낌은 좀 새로울 것 같은데 진짜 연말에 바쁘시죠? 연말이면 특히 이제 송년회가 많고 두 번째 종교 행사도 많고 세 번째 이제 인사할 곳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연말 되면 시간을 쪼개서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정치를 12년 하면서 느낀 건데 이제 국회의원들은 열심히 정치인들은 쪼개서 다닙니다. 그런데 맞이한 쪽은요
뭐 오거나 말거나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있잖아요. 주최하는 쪽은 정치인이 와주면 좀 빛이 나요. 물론 정치인도 사람들한테 자기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그럴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근데 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딴 데는 가고 어디를 안 가면 좀 쉽게 표현하면 싸가지 없다 그래. 그러니까 다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데도 안 가는 거하고 진배가 없지요. 같지요. 진배가 같지. 진배가 없지옵니까? 갑지옵니까? 아무튼 모든 곳을 가다 보니까 아무 데도 안 가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어. 네. 얼굴만 내밀게 됩니다. 근데 그래도요, 꽤 오래전에 어렸을 때 이야기예요. 누군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지역구 정치인 중에 한 사람하고 이렇게 우연치 않게 선거운동 기간에 손을 다 만지게 됐어요. 악수로. 근데 희한하게도 악수하고 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정말 조금 더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를 하나 봐요. 오늘 마침 제가 다녀온 곳이 김근태 의장님 3주기 이제 추모 마석 모란공원을 다녀왔는데요. 김근태 우리 의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스갯소리로. 선거 때 막 악수를 하고 김근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악수를 하다 보면 자기 딸하고 악수를 하고 있더랍니다. 막 정신없이 악수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분은 한 사람과 동시에 7명하고 악수를 한답니다. 눈으로 양옆에 보고 양손으로 하나씩 잡고 말로 한 사람을 하고 그래서 7명을 동시에 악수하는 사람도 있다. 악수를 하다가 보니까 앞에가 딸이 있었어. 네. 어서 많이 본 사람인데? 아빠 저예요. 딸한테 한 표 잘 부탁합니다. 그러면 아빠 저예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하죠. 그리고 의원님은 이제 1월 2일 날 어디에 계세요? 저는 무등산에 가 있습니다. 올라가십니까? 네. 무등산 일주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송년 인사할 겸 무등산을 새벽 3시 반에 오르기 시작해서 7시 40분 해를 보면서 송년 영상을 찍으려고 갔는데요. 그걸 찍었는데 해는 뜨지 않았습니다. 제가 82년 대학 1학년 때부터 무등산을 매년 12월 31일 새벽에 올라서 해돋이를 보러 갑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해를. 우선 첫째는 새벽에 올라가서 해가 뜰 참에 추워서 못 견디고 내려옵니다. 두 번째,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해가 떠야 될 시간에 해가 뜨지 않고 구름만 잔뜩 끼어 있습니다. 세 번째,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분명히 해가 뜰 참 됐는데 그때 산 위에 화장실 기퉁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 세 번째가 제가 지리산 케이스인데요. 언제 지리산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장불재에서 이제 잠시 하도 추워서 머물다가 화장실 그 벽 근처에서 바람을 피워서 머물다가 이제 천왕봉으로 올라가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자고 났더니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고요. 잔 게 아니라 잠시 졸다가 보니까. 아이고. 그래서 무등산을 82년부터 갈 수 있는 해에 매번 무등산 지리산을 해돋이를 보러 갔는데 지금까지 해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요? 예. 올해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해 뜨고 나서 오르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가 아니고 내년이군요. 무등산 일출은 네. 지평선 일출이죠. 바다에서 뜨는 게 아니고. 그렇죠. 지평선은 아닌데 그 뒤에 또 다른 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실상 그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지평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근데 그 광주나 이런 호남 쪽에 가면은 평야지대가 많잖아요. 네. 전국에서 아마 평야지대가 제일 많은 지역이니까 네. 어떤 지역 가면은 진짜 지평선 일출이 있대요. 그것도 굉장히 장관이라고. 우리는 딱 바다 일출만 생각하잖아요. 바다에서만 뜨는 걸 대부분 보고 그런데 이 무등산은 산 자체가 무등 아닙니까? 차별이 없고 제가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상생하고 영호남이 상생하는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그런 새해가 되십시오 하고 빌고 왔는데요. 무등산 해돋이를 많이 보러 갑니다. 과거에는 무등산 해돋이 보러 갔다가 그 산 중머리째라고 하는데 네. 중봉 바로 밑에 있는 중머리째에서 온통 추우니까 그 억새를 산에 피는 거 억새 바다에 피는 거 갈 때니까요. 억새에 불을 놓고 태우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이제 자연보호 차원에 또 그런 건 하진 않습니다만 저희 때는 대학 때 그 억새에 불을 놓고 새벽 2시부터 해 뜰 때까지 이제 불을 쬐고 그때는 이제 독재 정권이었으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서 그곳에 가서 악을 쓰고 노래를 부르고 함성을 지르고 어떤 그 마음속에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이런 걸 외치는 것이 무등산 그 중머리째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광주 쪽이 민주화에 대한 의식이 투철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 일제강점기에도 학생운동이 일어났던 곳이잖아요. 그게 무등산의 전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다 무등이라고 하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무등산 포럼도 하나 만들어졌는데요. 무등산 자체가 그 말 뜻 자체가 왠지 사람을 그냥 콕 껴안고 포근하게 만들 것 같고 왠지 그냥 그 속에 푹 빠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그렇죠. 자, 무등산 같은 남자 기정 씨가 정말 좋아요. 자,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현재 홈페이지 신규 가입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 5,000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손 시려워. 발도 시려워. 겨울바람 때문이야. 걱정 마세요. 온돌라이프에서 나온 황토 발구들이 있잖아요. 전기열로 황토를 데우는 첨단 기술이니까 전자파 걱정 없고 자동 온도 조절 장치로 화상의 위험도 없습니다. 올겨울에는 전기 난방기로 인한 화재 소식이 들려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기료는 전기난로의 10분의 1. 당신의 건강 온도를 지키세요. 찜질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수험생, 직장인, 시장 상인 등에게 필수 제품입니다. 구입 문의는 062-223-3621 네이버 쇼핑에서 발구들을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이명박 씨가 또 페이스북을 올리시네요. 요즘에는 그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SNS가 발달하다 보니까 SNS 전담 기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정치인들이 SNS 뭐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데 어떤 내용을 올리는가를 보고 기사화 시키는데 이명박 씨도 페이스북으로 이제 신년 인사 비슷한 걸 했어요. 자, 뭐라 그랬을까요? 2018년은 한반도의 명운이 좌우될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 직장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청년들은 일자리 부족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육상과 해상에서 잇따라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대형사고는 국민에게 충격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임계선을 넘어가면서 한반도와 주변 정세는 날로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다 듣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지금 불안 요소들을 계속 나열하는 이유. 네. 어쨌든 간에 나라 안팎의 상황에 마음이 무겁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전혀. 그래서 나를 처벌할 시간에 모진 풍파를 해체하는 데 노력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네. MB식 신년 페이스북을요. 네. 강기정식 신년 페이스북으로 한번 바꿔보랍니다. 기대하겠습니다. 2018년 MB 감옥 갈까 말까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다스 수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봉주는 사면되고 있습니다. MB는 감옥 갈까 말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201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적어봤어. 몇 년 전 이야기예요. 기자가 뭘 물어요. 이명박 씨한테 전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도 뭘 물으니까 다 구름 같은 이야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말이 니들은 나랑 레벨이 달라 이런 느낌이었기도 했고 아무리 니들이 그렇게 욕해봐야 나 처벌 받을 거 없어 이렇게도 들렸고요. 근데 지금 이명박 씨가 이렇게 썼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면에서 보면 지금 검찰도 다스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김관진 석방이네 뭐네 해서 좀 주춤하긴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 일말의 불안감을 이렇게 표시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이 MB는 자기가 한 일을 자기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